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핫 이슈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4가지씩 전해드리는 차이나 차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첫 번째 날인 만큼 떨리고 설레고 긴장되고 이런 식상한 멘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먼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엑소의 멤버죠. 루한. 네, 루한의 소식입니다. 자, 앨범 발매 직전에 이제 추보, 네, 바로 먹방을 했습니다. 바로 호거, 네, 허거 먹방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허거 먹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는, 연예인은 허거 먹방 하면서도 돈 버네, 돈 쉽게 번다, 좋겠다, 이런 얘기들 당연히 있었고요. 이렇게 먹방 함께 보는 거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허거 때문인데요. 많은 한국인 분들 중에서 요즘 허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과연 그렇다면 탑스타, 네, 루한은 어떤 방법으로 허거 소스를 만들어 먹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방하는 중에 소스 비율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자, 나의 루한 오빠는 과연, 네. 허거를 어떻게 소스를 만들어 먹을까요? 먼저 참기름 플러스 마늘. 마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기름과 마늘 소스를 1:1 비율로 합칩니다. 자, 1:1 비율에다가 굴소스 약간, 식초, 파 다진 것을 약간씩 넣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루한의 허거 소스 제조 방법이니까요. 다음번에 여러분께서 혹시나 허거 드실 일 있으시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과연 그렇다면 우리 루한 오빠는 어떤 재료를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할까요? 예, 약간 이런 질문에 루한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라 소고기, 천엽, 소의 대혈관, 그리고 쥐치 아시죠? 물고기. 자, 요렇게 말했어요. 특이하죠? 예, 아닌가요? 사실 저는 허거를 먹을 때 천엽을 넣어서 먹어본 적이나 소의 대혈관을 넣어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요. 먼저 이제 소의 대혈관이라는 것을 이제 넣어서 음식에다 넣어서 먹는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팬분들 이렇게 4가지 꼭 한번 허거에 넣어서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영상 보시면 小心嗓子，小心嗓子，没事儿。我这个说实话，就是大家老怀疑说吃辣的会影响嗓子，其实吃辣的不影响嗓子，也不影响唱歌。对。 매운 거 먹어도 전혀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3차 콘서트 순회 공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哎，你3巡什么时候？3巡马上，3巡马上了，今年就会有了，2020年，对，今年的暑期，对3巡正在筹备中，对，筹备中，暑期，紧锣密鼓就是的筹备中。详细的日期现在还没有定，但肯定是在暑期是肯定会有的，对，希望大家可以过来，因为这次我们筹备的挺久，要筹备半年，挺久，而且那个这次舞台又跟之前两次都不一样了，这次是比较有创意的，对。 그러니까 이제 곧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올해 여름에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무조건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루한과 팬분들의 소통의 장, 네, 루한의 허거 먹방이 오늘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고궁에서 즐기는 6,688위안 디너 취소. 자, 고궁 코너 레스토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요, 이 섣달 금음달 밤이죠. 바로 음력의 12월 말일, 설 전날부터 이제 정월 대보름까지 디너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는데요. 보통 중국에서는 니엔예판이라고 해서 이제 설 전날에 가족들끼리 다 함께 모여서 먹는 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함께하는 식사 하루에 딱 3테이블만 받는다고 하고요. 이런 디너가 이제 하루에 6,688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13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이게 실검을 차지하면서 이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설을 앞두고 바로 이게 취소가 됐거든요.
자, 이 소식은 며칠 전으로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한 테이블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6,688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13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한 테이블당 10명 정도만 앉을 수가 있고요. 한 명을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680위안, 자,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1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테이블에는 10명이 앉는데 딱 2명 정도, 그러니까 12명 정도까지만 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테이블, 이제 이 디너가 정월 대보름까지 하니까 한 15일 정도겠네요. 15일, 16일? 네. 자, 이게 전부 만석이 돼서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고궁에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자금성이죠. 그 자금성 고궁, 거기서 설 명절을 앞두고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의미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들리고 나서 여론이 들끓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이 디너가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약자들에게는 이미 보증금 환불, 그리고 문자 통보도 마친 상태인데요. 영업도 중단하고 지금 전화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중국 여론에서는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자, 40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이 이슈를 두고 투표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고궁이 너무 상업화가 되는 걸 반대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고궁에서 돈 버는 방법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밥까지 비싸게 받으면서 돈을 벌 필요가 있나요? 우리 문화재 훼손하지 맙시다 라는 의견이 반대 의견이었고요. 자, 지지하는 입장은 뭐 시간이나 지역 조건 등을 보면 6,688위안, 그러니까 113만원, 한 사람당은 한 11만원 정도에 되는 비용인데 이거 비싼 거 아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이지 않는가. 그리고 문화재 훼손이랑 그냥 밥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의견이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실제로 이 식당은 고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이지 고궁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궁과 직접적인 연관, 자금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자금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식당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이 금액을 소비를 한다고 해서 뭐 고궁에다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께서 뭐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황제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색다른 기분으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충분히 설 전날 다 같이 가족들과 가격을 지불해서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던 곳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많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경복궁 앞에서 경복궁에 막 운치를 느끼면서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한 끼 식사로 한 사람당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지불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웨이보 나잇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자, 웨이보 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의 중국 최고의 SNS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이나 차트에서도 다루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그런 소식들 중에서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이날 그야말로 뭐 별들의 밤이었습니다. 중국의 막강 연예인들이 거의 총 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 시상 부문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을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향력 있는 인물, 말 그대로 뭐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웨이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에는 리빙빙, 워낙 유명한 분이죠. 리빙빙 이분과 리유춘, 네, 가수, 실력파 가수이죠. 네, 리유춘, 그리고 양미, 말 안 해도 아는, 네, 너무나도 매력적인 여배우 양미. 저희가 예전에 좋아하는 중국 여배우 얘기할 때도, 예쁜 연예인, 탑 연예인 얘기할 때도 양미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보 연도 인기상, 올 한 해 인기가 많았던 인기 인물상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차지를 했는데요. 먼저 디리르바, 네, 너무너무 예쁜, 네, 위구르족 출신의, 네, 그래서 혼혈 그런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그녀는 예뻤다였나요? 제가 갑자기 드라마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박서준 씨랑 황정음 씨 나왔던 그 드라마 중국에서도 중국 버전으로 그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도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처음에 못생긴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그 외모를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류하오란 이분이 차지를 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송첸. 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빅토리아죠. 그래서 송첸 이분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 왠지 좀 반가워요. 네,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요즘 최고의 주가를 날리고 있는 미소년 왕준칼 이분과 우리가 환러송 많이 보셨죠. 아마 중국 드라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드라마 환러송에 나오는 양즈. 예, 요즘에 뭐 워낙 너무 잘 나갑니다. 자, 요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슈앙. 네, 90년대 여배우들 중에서 거의 주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슈앙. 네, 이렇게 해서 6분의 연도 인기상, 정말 말 그대로 인기 인물상에 이렇게 6분이 네, 수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웨이보 연도 드라마상.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드라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과연 드라마 관련돼서 어떤 드라마가 수상을 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칭링, 네, 진정령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극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사극 잘 안 봐가지고 안 봤는데 BL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뭔가 무협 드라마 플러스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칭링, 네, 진정령. 그리고 아마 이 드라마는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아이다, 르아이다. 네, 친해적, 열애적. 그래서 이제 현대극입니다. 중국의 요즘 게임 산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게임 산업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고요. 배경이 상하이라고 해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상하이고 현대극이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이 드라마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상도 드라마상을 받았으니까 내용도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안 12时辰. 네, 장안 12시진. 자, 12시진 알고 계시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네. 당나라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여기서 장안은 지금의 이제 서안입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있었던 이제 뭐 12시진 그 24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마보융이라는 유명한 작가분 그 장안 24라는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두 고전 그 어떤 사극, 네, 이 드라마는 둘 다 이제 어떤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차이나 차트 속에서 중국의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